네, 이번 영상은 첼로 스포츠, 첼로와 지에린코의 예고, 몬드레이커, 이거를 취급하는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샵을 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 동안 뭐 이런저런 뭐 좋은 일, 나쁜 일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에게 좀 많은 고마움과 또 신뢰와 그리고 미안함을 준 회사가 첼로와 지에린코입니다. 좀 힘들었죠. 5년 전부터 자전거 업계가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때부터 뭐 자전거 샵이 문을 좀 많이 닫았고, 저희도 뭐 좀 판매도 힘들고, 그리고 유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조금 힘들다가 오히려 또 반전이 돼가지고 약간 반짝했죠. 그러다가 다시 한 2년 전부터 자전거 업계는 거의 불황의 불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불황 속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뭐, 회사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고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뭐 거래업체가 뭘 잘 못하면 얼마든지 거래처를 바꿔버리죠. 거래 정지시키고 이래 합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자전거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로 매출이 안 나와서 장사가 좀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거래했던 외국 브랜드 수입사들은 아주 정확하게도 냉정하게 합니다. 거래 종료시키고요.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문제가 있는 거는 법적인 해결로도 해서 그렇게 진행을 바로 해버립니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는 맞죠. 네,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좀 더 배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던 게 삼천리 계열의 회사 첼로와 지에렌코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첼로와 지에렌코에 애정을 가지게 된 이유는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저희는 사실은 뭐 본사 직원들하고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상대하는 직원들은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들을 만나서 얘기하지 뭐 본사 직원 누구하고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그 직원을 보면 회사를 뭐 안다고 할까요? 네. 그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뭐 힘들 때 뭐 조금 안 좋을 때 상황이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뭐랄까요, 좀 배려심들이 좀 있습니다. 배려심들이 있고 좀 힘든 상황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단순한 예로 저희가 이제 연도가 바뀌면 세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세일을 진행할 때 회사에서 뭐 우리 이제 30% 하겠다, 뭐 20% 하겠다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연초에 물건을 뭐 한 1억을 받았는데 팔질 못해서 한 5천만 원 남았다. 근데 회사에서 뭐 30% 세일을 해버리겠다. 이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뭐 어쩔 때는 뭐 미치고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겠죠. 제가 10년 동안 거래를 해보니까요. 첼로나 지에렌코는 세일을 하게 되면 항상 연락이 와서 재고 유무를 확인하신 다음에 할인하기 전에 소급 적용을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믿음이 가고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했던 다른 외국계 브랜드 수입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더라고요. 세일을 무슨 30% 40%씩 때리면서 전혀 소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뭐 가져올 때 돈이 많아서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뭐 2억을 해야 되니 1억을 해야 되니 이렇게 할 때 뭐 2억 1억이 뭐 에어림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강매죠. 강제로 해야 됩니다. 대리점권 뭐 가지려면 그렇게 안 하면 대리점권 안 줍니다. 뭐 모든 회사들이 좀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은 이 수입 브랜드는 좀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건을 한 뭐 1억치 받고 2억치 받았죠. 장사가 안 됐습니다. 못 팔았어요. 그래서 뭐 물건이 한 뭐 5천만 원치 1억치 남았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세일이 들어옵니다. 30% 40%.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죠. 결제해달라고.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참. 원래 법적으로 뭐 이렇게 대리점권 유지하려고 물건을 강제로 떠안는 이런 매매 방식을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 그런 거 금한다고 우리가 따질 수 있나요? 뭐 따졌다가는 자전거 업계에서 그 회사하고는 영원히 뭐 끝나는 거죠. 뭐 세상원이나 뭐 강자의 갑질은 늘 존재합니다. 단지 그 갑질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거나 발버둥 칠 때는 좀 사람이 좀 정말 좀 마음의 상처가 크겠죠. 예. 근데 마음의 상처가 크더라도 뭐 묵묵히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 업체들의 잘못을 먼저 따지기보다 내 잘못이 뭔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먼저다 싶으면 참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가슴속에는 좀 불덩이가 있습니다. 뜨거운 뭐가 이렇게 받쳐오르죠. 뭐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은 사실은 마음을 좀 많이 비우고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저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또 인간미를 느끼게 해준 첼로와 예거, 지에렌코 브랜드를 좀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브랜드를 응원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걸 넘어서 이 회사에서 제가 10년 동안 느꼈던 그 고마움을 이렇게 좀 응원해주고 좀 더 많이 팔아주고 하는 쪽으로 밀어드리고 싶네요. 네. 솔직히 냉정한 평가를 뭐 자전거 쪽에서 하라 한다면 네, 솔직하게 첼로나 예거가 가격대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브랜드고요. 예, 가성비는 1등이고 자전거의 질도 굉장히 높습니다. 단지 한 브랜드 인지도가 아무래도 세계적인 브랜드에서는 좀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한 7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네, 손님들은 모두 네, 다른 브랜드로 거의 뭐 90% 이상 넘어가십니다.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시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한국의 이 자전거 회사에 좀 개선되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첼로지만은 그런 지에렌코 예거 브랜드지만 저는 뭐 늘 고마운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또 회사도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덕분에 장사가 잘 돼서 제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은데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회사로 늘 옆에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